이번 시간에는 5번 프로그램 급여 제공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케어포에서 5번 급여 제공 기록이라는 거는 서비스는 두 가지 목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공단 평가 지표에 보시면 여기 이제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공단 평가 지표 보시면 31번 신체 기능 프로그램과 32번 인지 기능 프로그램, 그리고 33번 여가 활동 프로그램,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 지표 대비를 위해서 이 5번 프로그램 급여 제공 업무를 작성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목적은 이 프로그램 제공 일지를 작성을 해두시면 이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가 있을 거예요. 보통 그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구성을 보면 신체활동, 인지활동, 건강 및 간호, 기능회복 훈련 이와 같이 네 가지 영역이 구성된 급여 제공 기록지인데요. 이 신체와 인지는 보통 2-1번의 요양 파트 쪽에서 작성하는 업무, 그다음에 건강 및 간호 관리는 3번 간호급여 제공, 즉 간호 파트에서 작성 관리하시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능회복 훈련이라고 있는데 이 기능회복 훈련이라는 영역을 채우기 위한 업무로서도 이 5번의 급여 제공 기록 업무가 사용이 됩니다. 이곳에서 만약에 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시게 되면 여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의 기능 회복에 프로그램 명칭과 그 다음에 각각의 제공항 영역이 체크가 되면서 특이사항까지 연계돼서 이 하나의 기능 회복 훈련이 채워지는 방식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5번 급여 제공 기록 이 업무를 작성함으로 해서 공단 평가와 그다음에 급여 제공 기록지의 기능 회복 영역을 작성하시는 두 가지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5번의 급여 제공 서비스 내용 구성을 보시면 우선 파란색으로 이렇게 메뉴가 해석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파란색 영역은 어떠한 자료들을 입력하고 수정 삭제하는 서비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회색 영역은 이 상단에 입력, 수정, 등록했던 이 데이터들을 갖다가 이 각종 조건 조회에 맞춰서 이 출력을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 이제 급여 제공 업무 순서는 5-1번에 프로그램 제공 기록부터 5-5번의 프로그램 의견 수렴 및 반영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메뉴 순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업무 순서에 맞게 설명을 메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더 이해가 좀 수월하시기 때문에 먼저 이 간단하게 이 급여 제공 프로그램 급여 제공에 대한 업무 순서를 업무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 정보 등록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쓰시는 프로그램 정보 단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실버 체조는 어떤 프로그램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어느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런 기본적인 정보 구성을 하는 게 먼저 첫 번째 단계로 프로그램 정보 등록을 하는 단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 정보들이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셨다면 일정 등록, 즉 이 말은 간단하게 이 해당 월에 연월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매월 며칠에 어느 프로그램을 할 건지에 대한 스케줄을 잡는 개념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등록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프로그램이 매월 며칠 날에 몇 시에 제공이 되어지는지를 갖다가 스케줄을 잡는 게 일정 등록.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뭐예요? 일정을 잡았으니까 일지를 쓰시는 거죠. 일지라는 거는 프로그램 제공 기록지를 의미해요. 이 프로그램 제공 기록지를 작성을 해주시는 게 이제 세 번째 업무입니다. 이 세 번째 프로그램 제공을 하시고 일지까지 작성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중에 이 단기별로 이렇게 의견 수렴이 반영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총 1, 2, 3, 4단계로 먼저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등록을 하고 일정을 잡고 프로그램 급여 제공을 하고 난 다음에 제공 기록지를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쓰시는 게 이 총 네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게 이 그룹 생성과 그룹 연결이라는 그 좀 중간 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차이점이냐면 시설 급여의 경우에는 수급자별 상태에 따라서 신체 유형, 인지 유형, 그다음에 여가를 그룹별로 나누게 돼 있어요. 시설 급여는. 그렇지만 공생의 경우에는 이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룹을 나누지 않고 전체로 묶어서 프로그램 일정을 잡아도 이 평가 기준이 좀 상이가 틀려요. 그러니까 공생은 그룹 없이 프로그램 일정을 잡고 제공해도 되지만 시설의 경우에는 수급자 상태에 따라서 신체, 인지, 여가를 각각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그룹을 다 나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과 공생은 이 그룹을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요 중간 단계는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 1단계 프로그램 정보 등록에 대해서 이제 기능을 케어포에서 어떻게 등록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프로그램 정보 등록하는 서비스는 5-4번에 프로그램 정보 관리라는 서비스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등록하시는 방식은 왼쪽은 목록, 우측은 목록을 클릭했을 때 상세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등록하시는 방식은 우측 상단에 신규 등록을 누르셔서 프로그램 단위 정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쓰시는 게 너무 막연하다고 하시면 그 샘플 프로그램 가져오기라 해서 공단의 기본 자료 중에 한 30개 정도 되는 그 유형별로 기본 프로그램 샘플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공단에서 책자로 나온 자료들인데 요거 좀 뭐 프로그램 정보 등록하시는데 막연하다고 하시면 이런 샘플들을 가져오셔가지고 좀 수정을 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저 프로그램 등록 시에 이제 필수 정보들 어떤 프로그램 명이라든지 사용 여부, 그다음에 그 유형이라고 있는데요. 이 유형은 좀 개념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통 신체, 인지, 여가 이 세 가지가 공단 평가인데 가족 지지라는 유형이 있어요. 이 가족 지지라는 거는 평가 지표 중에 가족 지지 및 지역사회 연계라는 그 평가 항목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추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족 지지란 유형까지 총 4개의 유형이 고정돼서 제공이 되어 있고요. 이 평가 항목 외에 나머지 유형은 사용자가 이미 추가하지 못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프로그램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일정을 잡고 의견 수렴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걸 임의적으로 내용을 넣어버리면 이 마지막 의견 수렴까지는 연계돼서 어떤 정보들이 처리되기가 쉽진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선택을 하고 이와 같이 그 유형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옆에 이제 구분 상사라는 걸 좀 하나 더 추가돼 있는데 이 구분 상세라는 거는 뭐냐면 이 신체 유형 중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A로 뭐 와상 자립 준화상으로 이제 이거는 사용자가 임의대로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프로그램 유형 관리라는 그쪽에서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체 인지 여가 가족은 고정이지만 뒤에 구분 상세는 선택이에요. 사용자가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왜 기본적으로 보통은 신체 놓으면 그냥 신체로만 쓰시면 되는데
이걸 왜 따로 이렇게 사용자가 임의대로 하게끔 유연성 있게 그 인풋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이 신체 안에서도 이게 평가를 위한 기본 신체라면 이렇게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간혹 그 맞춤형이라든지 이런 상태 그 구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체 일반적인 평가 기준이 아닌 이게 이제 맞춤형을 위한 그 상세 구분들이 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신체 인지 여가 아래에 이게 일반 평가를 위한 일반형이냐 아니면 맞춤형이냐 이런 걸 갖다가 그 기관 운영자가 임의적으로 분류를 해서 이 프로그램 정보를 이 수정 관리하실 수 있도록 넣는 구분이기 때문에 이 구분 상세라는 걸 갖다가 더 추가적으로 하위 개념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프로그램의 그 구분 상세라는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형 관리 쪽에다가 이와 같이 이런 구분 상세라든지를 갖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이렇게 추가를 해주셔야지만 프로그램 정보 유형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이 선택 항목들이 나오실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프로그램 정보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목표라든지 진행 과정들은 프로그램 그 평가 지표 중에 프로그램 제공 시에 들어가야 될 필수 내용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항목에 맞춰서 필수 사항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내용들을 채워주시면 되고 하단에 기능 회복 훈련이라는 낯선 영역이 있을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거는 공단 평가 지표에 프로그램에 대한 그 연계성 있는 항목들은 아니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프로그램 급여 업무가 공단 지표의 신체 인지 여가뿐만 아니라 급여 제공 기록지의 어떤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걸 작성하는 영역에도 연계가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여기 선택하셨던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을 때 여기에 체크되는 이 영역들 있잖아요. 신체 기능인지 기본 일상 훈련인지 이런 여가인지 물리인지 작업치료인지를 갖다가 여기에 그 연계돼서 표기를 하기 위한 용도로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그 기록지에서 어떻게 어느 영역으로 제공 시에 표기를 할 건지에 대한 설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정까지 기본 지정을 해주시는 게 이 프로그램 정보 등록을 하는 기본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프로그램 유형 관리라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신체, 여가, 인지, 가족 하나씩밖에 기본 등록이 안 돼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뭐 인지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인지다라고 하시면 인지 유형 안에 이와 같이 이게 맞춤형인지 아니면 뭐 평가를 위한 기본 인지형인지 아니면 요구를 갖다가 뭐 치매 전담을 위한 뭐 별도 프로그램인지를 갖다가 상세적으로 이미 구분을 하기 위한 부분의 하위 구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십니다. 이와 같이 등록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프로그램 정보 수정을 하실 때 이 영역을 더 늘려서 이 영역별로 이 영역을 더 늘려서 설정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그 프로그램의 정보를 등록을 하시는 방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 일정 등록이란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이 프로그램 일정 등록은 5-2번에 프로그램 일정 관리 쪽에서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빈 화면으로만 이게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일정 등록하시는 방법은 일정 추가를 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등록하시는 이렇게 스케줄을 등록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매월 이렇게 등록하시는 일은 좀 쉽지는 않잖아요. 보통 시설에서 프로그램 일정 계획표를 잡을 때 주 뭐 3회 임기 3 평가 지표가 어떻게 됐어요? 평가 지표 보시면 주 2회 그 이렇게 제공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지는 주 3회 제공.
이런 식으로 각각 평가 지표에 이어가는 주 2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매월 반복해서 생성시키시려면 편하신 방식이 요 일단 일정 삭제를 할게요. 편하신 방식이 왼쪽 하단에 주별 월별 계획 관리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건 설정 기능인데 여기를 눌러보시면 주별로 어떤 스케줄,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생성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설정하는 기능이거든요. 이 설정하는 기능은 보통 어떤 식으로 등록을 하시는 게 좋으시냐면 아까 평가지표에 신체는 주 2회, 그 다음에 인지는 주 3회, 그 다음에 여가는 주 2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제가 좀 테스트로 해보시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체 2회, 인지는 주 3회, 그 다음에 여가는 주 2회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잡으시고 아니면 여기 프로그램을 먼저 이렇게 유형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룹 선택, 그다음 그룹을 설정하시고 뭐 언제 어떻게 등록을 할 건지에 대해 등록을 하시면 이와 같이 이 프로그램의 임시 스케줄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와 같이 주별 급여 제공 계획을 아니 그 프로그램 일정 계획을 잡으시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요 일정 등록이라고 있잖아요. 일정 등록을 누르시면 아까 제가 이쪽에서 설정한 주별 패턴대로 한 달치의 프로그램 일정들이 쫙 만들어져요, 임시적으로. 그래서 일정 반영을 해주시면 한 달치의 프로그램 일정 계획들이 쭉 자동 생성이 될 거고요. 이 설정들을 한번 설정해 주시면 매월 가실 때마다 이렇게 생성할 건지에 대해서 팝업책이 떠서 이렇게 관리자가 일정 반영만 하면 자동으로 이와 같이 한 달 일정이 생성할 수 있도록 자동화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관리 쪽에서 월별 프로그램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아까 주별은 주 2회, 주 3회 이런 식으로 설정을 잡으셨지만 간혹 2주에 한 번 아니면 월 한 번씩 반복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실 수가 있잖아요. 이 반복되는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이 격주에 2주에 한 번이면 이주째 하나 등록을 하시고 4주째에 한 번 등록.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프로그램이 등록이 되는 방식이고 설정이고 이와 같이 4주에 이 구간에 한 번만 했다. 그러면 이 월에 1회만 이 프로그램이 일정표에 생성되는 기능으로 이렇게 이 주기성을 월 단위로 이렇게 크게 잡으실 수 있는 설정이고요. 이 설정은 주별과 월별 두 가지를 혼합을 해서 일괄 등록을 하실 때 이렇게 반복해서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프로그램 일정을 갖다가 쉽게 생성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그 일정표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간혹 비주기적으로 추가되는 방식은 아까 여기 일정 추가라는 걸 누르셔가지고 개별적으로도 추가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뭐 가족 지지라든지 이거 뭐 반기별에 한 번씩 하실 때 그때 이와 같이 일정 추가를 해서 수동으로 일정 추가 처리를 하시는 방식으로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월간 일정표는 일정만 이렇게 스케줄을 잡는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작성하기를 누르시면 일정 안에서도 해당 프로그램의 제공 기록지를 이와 같이 작성하실 수 있도록 기능 제공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 기록지 역시 저장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제공 기록지가 만약에 작성된 일정의 경우에는 이렇게 녹색으로 일정이 바뀌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지가 작성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란색, 일지가 작성된 경우에는 녹색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해당 월의 제공 기록지가 어떻게 작성 관리가 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가 있고 이 눈에 보이는 일정표를 갖다가 우측 하단의 출력 기능을 통해서 이 다양한 포맷으로 이렇게 출력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일정표뿐만 아니라 운영 기록지, 제공 기록지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제공 기록지를 갖다가 한 달치를 일괄적으로 출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일정 관리 임무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에 3단계가 그 프로그램 급여 제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일지 작성하시는 건데, 일지 작성은 보통 5-1번에 프로그램 제공 기록에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5-1번에 이 일정 관리 쪽에서도 일지 작성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작성한 일지나 아니면 5-1번에서 작성한 일지 같이 그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작성 처리를 해주시면 5-2번의 일정 관리에서 똑같이 일지 작성 업무 처리가 반영이 됩니다. 이 일지 작성하는 업무는 그 공단 평가 지표에 보면 제공 일시라든지 진행자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이죠. 프로그램 명, 그 다음에 프로그램 내용, 참여자 이런 방식의 필수 항목이 있어요. 평가 지표 보면 이와 같이 어떤 게 있냐면 이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서 주의위에 실시한다. 그러면 5-2번의 일정표의 그 일정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일정에 대해서 제공을 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거기서 확인 사항이 제공 기록지 작성을 하실 때 일자 시간 아까 제공 일시 있었죠. 그 다음에 진행자 명, 참석자 명 아까 어떤 거 있었어요? 아까 제공 일시, 진행자, 그 다음에 참여자 명, 그 다음에 진행 내용. 이 필수 항목들이 이 제공 기록지를 작성함으로 해서 이 평가 지표를 충족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신체 유형별로, 인지 유형별로, 여가 유형별로 한 달치를 모두 작성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제공 기록지 쪽에 보시면 아까 제가 프로그램 정보관리 쪽에서 급여 제공 기록지에 그 기능 회복 유형이 반영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 영역들을 체크를 하시고 나서 저장 처리를 해 놓으시면 예를 들어서 박영서라는 수급자를 한번 기록지를 봐볼게요. 요양급여 제공기 기록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면 이와 같이 여기 보이시죠? 아까 오늘 일자의 옛날 TV라는 프로그램 제공 기록지를 작성을 했는데 이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기록지 작성과 동시에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의 기능 회복 영역에 이렇게 작성 처리가 연계돼서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TV의 이 유형의 프로그램을 제공을 받았고 어느 유형, 이 유형들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 물리작업 치료다. 물리작업 치료 영역을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기록지를 갱신해서 열어보면 이와 같이 체크돼서 같이 연동이 돼서 영역들이 더 채워지잖아요.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도 작성 연계가 반영이 돼서 포함이 된다. 대신에 이제 여기 참여한 수급자의 급여 제공 기록지에도 급여지에만 반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 기록지 작성 업무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간혹 가다가 질문이 많이 나오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을 하시다 보면 이 작성자 옆에 관리 책임자가 나오는 영역들이 있고 갑자기 참여자 만족도 수행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 외부 강사인 경우에 보통 이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가산을 위해서 그 일지를 작성하시는 시설의 경우에 외부 강사가 진행자로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는 그 공단 평가 지표에는 프로그램 제공 기록 했을 때 이 특이사항만 이렇게 참여 여부만 기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맞춤형으로 가산을 위해서 외부 강사가 진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시설자 관리 책임자 항목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될 거고요. 더불어서 추가되는 거는 참여도 만족도 수행도 이거를 더 작성을 하도록 돼 있어요. 맞춤형 가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더 확장이 돼서 항목들이 제공 기록지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연계돼서 반영이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번 4월 22일 개선 사항이 하나 더 추가된 게 기존에는 그 프로그램 제공 기록지 작성하실 때 참여도 만족도 수익도는 무조건 다 나오게 돼 있었지만 이번 4월 20일 이후부터는 이 옵션 미사용하겠다. 참여도 만족도 수행도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미사용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부 종사자가 게임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고 이 반응 및 특이사항만 나오도록 돼 있어요. 내부 종사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이제 참여 여부하고 특이사항만 나오는데 그 옵션을 갖다가 사용함으로 하면은 아마 요 참여도 만족도 수행자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시설장 요 항목들이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옵션에 따라서 이 제공 기록지의 작성 항목들이 틀려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는 의견 수렴 및 반영 사항이 있는데요. 의견 수렴 및 반영 사항은 케어포 프로그램 보시면 5-5번에 프로그램 의견 수렴 및 반영 서비스 쪽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평가 지표 보시면 아까 여기 안내해드렸죠? 여기는 아까 5-2번과 5-1번 작성하시면 이 항목들을 추정자 해주시면 되는 거고 3번에 이 해당 프로그램 유형에 대해서 의견 수렴 및 분기별 위례 실시를 하고 그 내용을 그룹별 이상 연 위례 이상 반영한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까 5-5번에서 여기 받을게요. 아까 5-5번에서 의견 수렴 및 그 영역별 그룹별로 분기별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의견 수렴을 한 걸 단기별 그 연위례 반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의 연위례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보통 이제 연말에 하실 텐데 이 연위례 한 번만 이렇게 그룹별로 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평가 업무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견 수렴이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총 해서 1, 2, 3, 4단계로 이렇게 업무 진행이 되도록 제가 이제 메뉴별로 매칭을 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좀 추가적으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의견 수렴에 대해서 좀 작성을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의견 수렴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 진행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르신들이 어떻게 만족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뭐 어떤 불만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바란 사항들을 이 너무 좀 개념적으로 어렵게 쓰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단편적인 내용들을 몇 개 취합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의견 반영 수렴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예시를 들 때, 인지 프로그램에서 글자가 잘 안 보이지 않았다. 이런 거를 갖다가 의견 수렴 쪽에서 뭐 글자 크기를 크게 확대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이 의견 반영 작성을 하실 때 좀 감점을 많이 받으시는 게 이거를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평가자들이 요구를 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렇게 매월 며칠 프로그램 제공 재기록을 할 때 이렇게 글자를 크게 해서 제공했다라는 걸 갖다가 뭐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반영 여부를 갖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평가자가 이걸 보고 이렇게 배점을 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뭐 굳이 이게 또 정형화된 FM 답변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쉽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업무 처리에 좀 수월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견 수렴 쪽에서 감점을 이쪽에서 보시면 확인사항에 보통 그 확인사항에 보시면 그 프로그램 반영 확인하는데 여기는 좀 따로 없는데, 제가 일단은 요거는 좀 나중에 확인을 다시 해드릴 거고요. 요런 사항들을 좀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하지 못해서 감점당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프로그램 제공 일시를 표기를 해서 이 근거 자료를 바로바로 제시 평가 때 해주시는 방식이 제일 좀 쉽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1, 2, 3, 4단계 외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공생에는 이제 그룹 생성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데 시설 급여회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로 그룹 생성을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룹을 만드는 방식은 순서대로 보시면 5-3-1번에서 프로그램 그룹 관리 쪽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만들어 주신 방식은 우측 상단에 수급 그룹 관리를 누르셔서 신규 등록을 눌러서 유형, 프로그램 유형별로 이 먼저 프로그램 그 유형을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룹명, 그 다음에 그룹 설명은 그 참고용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지금 AC용으로 이렇게 신체 유형의 자리 와상, 준화상 이 단계별로 이렇게 그 그룹 설정을 이렇게 예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좀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이렇게 작성하시도록 그룹 설정을 하실 때 이렇게 작성하시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간혹 프로그램 단위대로 이렇게 그 그룹을 나누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나눠버리시면 나중에 평가 때 아까 의견 수렴 부분 있잖아요. 5-5번의 의견 수렴 부분에서 이 평가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룹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그룹 관리 쪽에서 그룹을 만드실 때는 평가 지표의 사항대로 유형별로 단계별로 수급자를 분류하는 방식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룹 등록을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룹을 나누시는 방식들은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인지 검사를 통해서 나누는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수급자 욕구 사정에 대한 그 어떤 바라는 점 아니면 원하는 이런 욕구 상태에 따라서 그 정해진 분류 방법 그 다음에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서 분류 방법 이게 아마 대부분 보편적일 거고요. 이 기준은 또 내부 운영자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나누셔도 되기 때문에 뭐 그룹을 2개로 나누셔도 되고 아니면 3개, 4개 이런 식으로 제한 없으니까요. 운영 방식 편의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이 그룹을 나눠서 등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1번은 그 시점 관리를 따로 하진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분류로 그룹을 나눠서 운영을 하시고 일정 등록을 하시다가 나중에 그룹을 변경하시는 건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점 관리라는 거는 어떤 때 들어가냐면 5-3번에 수급자 그룹 설정이라고 해서 어르신별로 아까 5-3-1에서 만든 그 그룹 있잖아요. 이 어르신별로 어떤 그룹에 배정할 건지를 갖다가 작성일 기준 시점으로 해서 이렇게 적용하도록 그 연결 설정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연결 설정이 그룹과 수급제에 대한 시점 관리를 하는 연결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5-3의 수급자 그룹 설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룹과 수급자 연결의 시점 관리를 이쪽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그룹 관리에 대한 그 시점 변경 설정은 기준은 뭐 다른 기초평가처럼 반기별 유례라든지 이런 기준은 없고요. 수급자 어르신이 갑자기 신체 상태가 아니 준화상에서 와상으로 바뀌거나 인지 상태 뭐 치매 정도가 더 심해지셔서 이 인지 프로그램에 대한 그룹을 변경이 필요하다. 그럴 때 이 그룹에 대한 신규 등록을 누르셔가지고 이력 변경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 수급자 그룹에 대한 연결 설정을 변경 처리를 해주시면 되니까요. 그러한 방식으로 그 그룹 연결 설정을 이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급자 그룹 연결 설정은 공생에는 상관이 없고요. 공생은 그 전체로 묶어서 진행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공생은 상관은 없고 시설만 이 그룹별로 나누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평가 지표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신체 인지 여가 프로그램에 각각 그 계획에 따라서 일정 잡고 제공 기록 그다음에 의견 수렴까지 2, 3번은 되는데 1번에 대한 그 작성 여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1번에 대한 작성 여부는 현재 전산으로 좀 제공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제 케어포 홈페이지에 보시면, 케어포 홈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그 자료실, 케어포 홈페이지를 자료실에 보시면, 저희들이 그 업무용 서식으로 프로그램 계획서라는 양식을 우선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계획서에 대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추후 전산에 이제 추가될 예정이고요. 우선은 이 수기 양식에 이 프로그램 유형별로 그 연관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대비를 해주시면 되고, 이 평가 지표가 기존의 25년도 이전에는 연위례라는 그 용어가 없었고 작성 일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25년 이후에는 그 프로그램 연간 급여 계획서라는 걸 통해서 평가 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25년 이전에는 연일이라는 조건과 작성 일지라는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계획 리포트를 통해서 25년 이전의 평가 지표를 이 5-10번 계획 리포트를 통해서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프로그램 급여 부분에 이 공단 평가 지표 1번부터 3번까지에 맞춰서 저희 케어포 프로그램에 어느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개념들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흐름도 이제 이외에 나머지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5-1번부터 5번까지는 다 설명을 해드렸고 중간중간에 빠진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5-1-1번에 외부 강사 자원봉사자 관리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외부 강사 관리는 이 맞춤형 가산을 위한 시설을 위한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5-1-1번은 기본적으로는 외부 강사를 먼저 등록을 해주셔야지만 이 왼쪽에 외부 강사 목록이 추가가 되면서 우측에 외부 강사들의 스케줄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스케줄은 이쪽에서 바로 외부 강사 등록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5-2번에 프로그램 일정 관리에서 프로그램 일정을 잡으실 때 이 프로그램 그 진행자가 있으실 거예요. 이 프로그램 진행자가 외부 강사로 잡힌 경우에 이 프로그램 일정이 연기가 돼서 이쪽에 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일정이 없다고 하시면 프로그램 일정 관리 쪽에 이 진행자가 외부 강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진행자로 연계 처리를 해주시면 이쪽에 연계돼서 표기가 될 거고요. 이쪽에서 외부 강사 제공 기록지를 갖다가 작성 체크를 해주시면 여기에 또 체크된 게 연계돼서 이쪽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따로따로 노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4월 2일자 작성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올 거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외부 강사 등록과 스케줄 관리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4월 20일 이후에 하나 더 추가된 기능이 있어요. 이 추가된 기능에 서명 미완료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 서명 미완료는 기존에는 지금 25년 그 모니터링 가산의 지표에서 25년 4월부터 그 외부 강사의 출근부를 작성하도록 그 지표사항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년 4월 이후부터 이 서명 미완료라는 그 현황이 보이시면 이걸 클릭을 하셔서 이쪽에서 직접 서명을 해서 처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 외부 강사분께 문자라든지 알림톡을 통해서 서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서 서명 처리를 받으시면 되고요. 이 서명 처리를 받으시면 하단에 제가 좀 다시 샘플로 해볼게요. 이 서명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하단에 보시면 외부 강사 출근 관리 대장이라고 해서 모니터링 지표 가산에서 요구하는 출근 관리 대장, 그러니까 서명부 말하는 거죠. 이 서명부를 출력하면 조회 화면을 통해서 이 현장 실사 나오셨을 때
이 자료를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그 외부 강사에 대한 모니터링 가산 증가 이 일정과 제공 일지까지 작성된 현황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기준에 만족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하단에 이 현황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기능으로 확인을 이 외부 강사 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자원봉사자 관리 탭이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 관리 탭은 프로그램 제공 기록지 작성하실 때 이 프로그램 제공 기록지 작성을 하실 때 진행자 중에 자원봉사자를 갖다가 이쪽에 추가를 하기를 원하시면 이쪽에 자원봉사자 관리 쪽을 통해서 이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부 강사와 마찬가지로 이 자원봉사자도 진행자로 포함되어 있으면 이 스케줄 관리 쪽에서 이와 같이 연계돼서 표기가 되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을 하실 수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1-2번에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평가 지표에 14번에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라는 지표가 사항이 있어요. 이 지표사항 대비를 위해서 작성하시는 관리 업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작성하시는 경우는 가족 및 지역사회는 분기별 유대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계는 연유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표 사항이 맞게끔 가족 및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은 분기별 이렇게 1, 2, 4분기로 나눠서 작성 현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역사회 주체 행사는 연 1회라고 해서 이 지표 사항대로 나눠서 작성 현황을 갖다가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신규 작성을 눌러서 가족사회 참여 프로그램인지 지역사회 프로그램 주체 행사인지에 대해서 구분하셔서 등록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작성하시는 내용들은 보통 가족의 명절 행사라든지 가족의 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이런 내용대로 이렇게 구성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지역사회는 뭐 개원식이라든지 경로잔치, 문화행사, 체험행사 이런 식으로 예시 내용을 갖다가 분류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모든 어르신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일부 어르신이 참여해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평가 지표 필수 항목에 맞춰서 작성 관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가족 쪽 있잖아요. 가족사항은 아까 여기에 가족 그 지지라고 아까 유형이 있었잖아요. 이쪽에서도 만약에 5-2번에서도 이 프로그램 제공 기록 추가하신 다음에 작성 처리를 해주시면 요 내용들이 그대로 연계돼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작성한 내용도 이와 같이 여기 아까 제가 프로그램 제공 기록지 작성을 했잖아요. 이쪽 일지에 작성한 내용이 연계돼서 5-1-2번에도 연계돼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연계성 있게도 작성 관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치매 관리자 업무 수행 일지는 치매 전담용 전용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설명을 해드리진 않을 거고요. 해드리진 않을 거고 이렇게 5-1번부터 5-5번까지 작성 관리 서비스에서 설명을 해드렸고 나머지 5-6번부터 5-10번까지는 아까 파란색 영역은 제가 작성, 수정, 삭제하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서비스에 입력된 데이터들이 입력된 서비스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지표의 그 조건에 따라서 원하시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출력이라든지 조회하실 수 있는 서비스고 평가 시에는 그 평가자가 와서 KF 프로그램을 알아서 찾는 게 아니고요. 기관의 대표 답변자분들이 어떤 평가 지표에 어떤 서비스를 조회해서 지시를 해야 되는지를 숙지를 먼저 하셔야 되고 평가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갖다가 요구를 받으시면 기관 답변자분들이 찾으셔서 이와 같이 출력하셔서 화면으로 제시해 주시면 전산으로도 평가가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출력하는 보고서 용도로서 서비스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5-6번부터 5-10번까지는 이 어떤 보고서들이 어떻게 나온다는 것은
기관 사용자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서 평가자가 요구하는 데이터들을 평가 당일날 바로바로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평가자가 와서 물론 알아서 찾는 경우는 있지만 평가자가 모든 전산 프로그램들을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답변자분들께서 반드시 케어포 프로그램의 어느 조회 화면에서 어떤 평가 지표 내용을 출력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확인하셔서 출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더불어서 10-3번에 저희들이 각 평가 지표에서 어느 서비스에서 입력이 되고 어느 서비스에서 출력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 평가 당일날에 이쪽 서비스를 통해서 제시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해당 프로그램 작성 화면이라든지 보고서 화면에서도 출력 제시를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 당일날에 이 해당 케어포 프로그램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5번에 프로그램 급여 제공 기록지 서비스에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프로그램 급여 제공 업무는 평가 지표 31번, 32번, 34번, 그 다음에 가족 지지 프로그램 지표, 공단 평가 업무와 그 다음에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의 기능 회복 훈련 아까 작성 업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업무를 위해서 제공 사용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업무 흐름은 먼저 아까 1단계 5-4번의 기본 프로그램 단위 입력을 해주시고 5-2번에 일정 잡으신 다음에 5-3번에 아까 5-2번에서 일정 잡은 다음에 제공 기록지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5-5번에 의견 수렴 및 반영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평가 지표 업무에 대해서 업무 진행과 동시에 평가 대비가 다 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대로 업무 처리를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요 5번 프로그램 급여 제공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아까 외부 강사 쪽에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외부 강사 쪽에 서명을 미리 등록을 해서 자동 서명 처리에 대한 기능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보통 직원 서명을 보통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직원 서명을 그렇게 끌어다 써도 문제가 없는 경우는 이 전산 프로그램 로그인을 하실 때 아이디 비번을 통해서 이 사용자가 이 해당 직원이 맞다라는 것을 일단 1차적으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전자 서명을 끌어다 써도 문제는 없지만 수급자라든지 외부 강사, 즉 전산으로 어떤 개별 식별 인증을 설정을 하지 않는 수급자나 외부 강사인 경우에는 그렇게 끌어다 쓰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시겠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서명 처리를 개별 수기로 건별로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라든지 알림 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대체 서명 처리 수단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서명 처리를 받아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거 추후에 만약에 그런 추가 인증에 대한 편의 인증 기능들이 나중에 기능이 개발이 되면 공지사항을 통해서 별도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